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요즘 환율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날마다 네이버 환율을 보며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돈의 감각은 비즈니스 북스 이명로 지음입니다. 이명로 씨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를 운영하고 있고 월급쟁이 부자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책은 전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돈의 감각을 기르기 위한 경제 지식. 2장 경제 사이클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3장 어떻게 돈의 감각을 기르는가. 4장 환율로 기르는 돈의 감각. 5장 글로벌 경제로 기르는 돈의 감각 중국편. 6장 글로벌 경제로 기르는 돈의 감각 미국편. 7장 돈은 미래를 알고 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4장에 나와 있는 환율로 기르는 돈의 감각에 대해 소개합니다. 돈의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율과 경제의 연관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몰라도 그냥 넘어갔던 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에서는 땀, 경제에서는 환율.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환율은 땀이 체온을 조절하는 것과 같이 국가별 경쟁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환율은 원화를 다른 나라 화폐와 같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환율은 국가 간 경쟁력의 차이에 따라 한 국가의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그 중심을 잡아갑니다. 환율은 중세 봉건 시대에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군사적 패권이 경제적 패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절묘하게도 석유와 원자재 거래에 달러화만을 사용하게 해서 달러 기축통화를 지켜냈고 현재의 성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금본위 시대에 환율은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국가별 돈의 가치였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 금태환 포기를 선언한 후부터 환율에 대한 정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통화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통화라는 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중앙에 자리를 잡았고 달러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다른 국가들은 환율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환율은 국력의 바로미터. 돈은 곧 빚의 증서이므로 돈의 가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신용도라 이야기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대외 신용도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신용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환율로 표현됩니다. 특정 국가와 비교해서 국가의 신용도가 높으면 화폐 가치가 강세가 되며 반대일 때는 약세가 됩니다. 연봉, 자산 규모가 개인의 신용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인 것처럼 국가는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여부, 기업의 기술 혁신 경쟁력으로 신용도 수준이 결정됩니다. 한 국가의 국력은 글로벌 무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신용화폐에 대한 신뢰도는 결국 기업 경쟁력이며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신용도는 높아집니다. 환율로 뜨는 나라 찾는 기술. 외환 보유고를 찾아보라. 불과 20여 년 전 중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외환 보유고와 통화량이 있습니다. 국가의 대표적인 신용지표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본격적으로 늘어났던 시기는 대략 2003년에서 2005년부터입니다. 그 시점부터 통화량 증가세가 시작되었고 당연히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도
외환 보유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증했던 외환 보유고는 같은 비율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화폐 가치를 점검하라.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환율은 빚의 증서를 갚을 수 있는 객관적 수준을 뜻합니다. 국가에서 사용되는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그 통화량은 빚의 총량이고 그 빚의 총량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숫자는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여부입니다. 곧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통화량을 늘리고 싶다면 그 돈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국가의 경쟁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외환 보유고입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는데 외환 보유고가 일정 비율로 늘어나지 않거나 돈의 양은 줄지 않는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 환율 폭등이 발생합니다. 이머징 국가에서 환율이 크게 오른다는 건 외자가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자가 유출되면 당연히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한국 경제는 1997년, 2008년에 이런 악몽을 겪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주목하라. 어떤 나라가 미국의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에 따라 한 국가의 화폐 가치도 달라지곤 합니다.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과거 미국 정부가 맺었던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 경제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 경제는 환율 폭등을 경험하고 있죠. 어떤 나라라도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금융시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의 핵심에는 미국의 힘이 있고 이 힘은 미국의 돈 달러에서 나옵니다. 각 나라의 경제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 환율은 한 국가의 빚증서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평가입니다. 국가 전체의 돈의 총합 통화량이고 그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갚을 능력이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율이 안정되거나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표가 신뢰도를 보여주기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통화량 증발은 외환 위기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빚증서의 신용도는 결국 국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양에 따라 신뢰도가 결정됩니다.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다른 나라와 수출 단가 경쟁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국가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리트머스 실험지와 같아서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머징 국가와는 달리 외환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진국일지라도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반영합니다. 환율은 어떤 경제 상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면 환율을 통해 위기와 호재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